일본에 있어서의 정치와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일본에서의 정치와 언론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할까요? 다음은 국경 없는 기자회의 세계 언론 자유지수 2010년 자료입니다. 당시 일본은 12위로 아주 높은 순위에 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1위였으니 상당히 높은 언론 자유도를 갖고 있는 나라 중 하나였죠. 그러나 2024년 수치를 보면 일본의 언론 자유 지수가 70위까지 추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한 주황색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수치만 봐도 정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보다 순위가 낮은 한국과 일본을 보고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물론 국경 없는 기자회에 대한 불신 혹은 그들의 정치 적색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동일하거나 비슷한 인물이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 언론의 자유도가 떨어졌다면 그 시기에 언론 자유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최근 들어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윤석열 정부 들어 47위에서 62위로 추락하였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낮은 언론 자유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계속해서 낮은 언론 자유 지수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일본의 언론 문제는 정말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의 정치와 언론의 관계의 특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그들의 관계를 알아보았을 때 무엇이 어떻게 문제인지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시와 비판, 교육, 여론 형성 이 세 가지를 언론의 역할이라고 요약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언론의 자유도가 낮다면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특히 정치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도가 낮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민주화의 상징인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께서는 비판적이고 독립적이며 탐사적인 보도가 민주주의의 활력소이며 언론은 정부로부터 자유로워한다며 언론의 역할과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강조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에서의 정치와 언론과의 관계의 특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본에서의 정치와 언론의 관계의 특징에는 다양한 것이 존재할 수 있으나 크게 정부의 압력과 기자클럽 두 가지로 요약해보았습니다. 먼저 언론에 대한 정부의 압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일본국 헌법 제21조를 통해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밖의 모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며 검열하여서는 안 된다. 통신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부가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것일까요? 다음은 일본의 전파법인데요.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하는 관계로 번역을 돌려봤습니다. 번역을 돌려본 결과 일본의 전파법을 살펴보면 방송의 경우 전파의 면허 허가권을 총무성이 갖고 있습니다. 이때 총무성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행정안전부와 같이 국민생활 기반 전반에 관련된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관청인데 일본의 정보통신 및 방송 분야도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입니다. 총무성에는 정보통신심의회가 있는데 이곳에서 정보와 관련된 정책을 중요사항을 조사하고 심의하기도 합니다. 또한 전 페이지에서 봤듯이 전파 면허 허가권도 총무성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방송국이 방송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정치적으로 공평할 것이라는 이 규정을 어기게 되면 아직까진 전례가 없긴 하지만 방송국의 전파 면허 취소 조치가 충분히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그나마 비슷한 사례로 아베 전 일본 총리는 국가의 공식적인 선거가 아닌 당 차원에서 뽑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라고 요구하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언론에게 자기 검열을 하게끔 만들어 오히려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의 예산 승인권을 국회가 쥐고 있어 다수당인 여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UN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인 데이비드 K의 일본과 관련한 보고서의 초록을 읽어보면 일본 정부의 언론 압력이 우려되며 일본 보도의 자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의 정치와 언론과의 관계의 특징 첫 번째인 정부의 압력에 대해 다루었는데 이번엔 두 번째 특징인 기자클럽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기자클럽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출입기자단과 비슷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선 기자클럽을 왜 만들었을까요? 정보를 은폐하려는 습성을 가진 관공서에 대해 보도기관이 정보 공개를 요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클럽 혹은 기자단 제도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단순하게 보면 폐쇄성과 폐기성 때문입니다. 기자실은 기자클럽 회원만 들어갈 수 있으며 그곳을 들어갈 수 있는 기자클럽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기자클럽에 자체적인 승인이 있어야 기자클럽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의 기자는 기자실에 출입하지 못하는 폐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쇄성 때문에 권한유착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 때문에 기자 본인이 직접 취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받은 정보를 그냥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회기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는 언론의 역할인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국민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없으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여론 형성이 아닌 권력의 뜻을 대변하는 언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의 정치와 언론과의 관계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게 주는 함의는 무엇일까요? 일본은 한국과 같이 아시아에 속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물론 정치 체제에서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기자클럽과 한국의 출입기자단의 폐쇄성에 있어서 비슷한 측면이 존재하며 때때로 정부가 언론에 압력을 가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처럼 일본에서의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의 문제점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 삼아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2010년에 기자클럽 개방, 관청의 정보 공개 등 언론 개혁을 통해 언론 자유 지수를 12위를 기록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한국과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언론 자유 지수가 높은 미국도 기자클럽이 존재하지만 기자클럽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 기자들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에 비해 비교적 폐쇄성이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자클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기자클럽의 폐쇄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가짜뉴스의 방지 중요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가짜뉴스의 방지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언론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